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지난주 금요일 급락장에 이어서 우리 시장 그래도 코스피 지수 오늘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전략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까요? 조상현 현대자산운용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을 생각해보면 지수가 무섭도록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자체가 4% 가까이 크게 밀렸었는데 오늘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반등의 연속성이 좀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등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일단 단기 급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AI 버블이니 거품이니 이런 얘기들 때문에 사실 조정이 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구심들이 해소되는 과정, 그 시간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따라서 좀 당분간 좀 주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해외 시황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좀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시장을 크게 흔들었던 건 AI 버블론이었죠. AI 버블론이 확실히 진정이 될 때까지는 좀 면밀하게 시장 상황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12월 FOMC가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 FOMC를 두고 동결이다, 인하다 여러 가지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일단 계속 금리 인하 확률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그 과정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의 지수 상황을 보면 12월에 금리 동결을 가정으로 한 가격 조정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설사 12월 달에 금리 동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가격 선반영 측면에서 추가적인 고통, 지수의 고통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남은 기간 발표될 경제 지표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좀 안 좋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오히려 12월에 서프라이즈한 금리 인하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미리 맞은 매는 약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12월 금리 인하 확률 70%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확률 자체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FOMC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립니다. 금통위는 동결 시나리오가 거의 우세한데 시장 영향이 좀 있을까요? 이미 주식 시장에서도 금리 동결을 컨센서스로 해서 시장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의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땐 사실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긴 해 보이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떤 이런 브레이크를 위해서는 한은에서도 추가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지금 상당 부분 미리 선반영되어 있어서 금리 동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금리 동결 나오더라도 어떤 충격이나 이런 부분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시장은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서두에 AI 버블론이 최근 시장을 짓눌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엔비디아 호실적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를 우리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AI 버블론이 계속해서 수면 위로 오르는 이유, 그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본부장님?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일단 그 관련한 AI 빅테크들의 실적도 계속해서 네. 좋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승에 대한 강한 피로감의 누적의 발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지금 오랜 기간, 장기간의 그 상승 사이클을 지금 진행되어 온 와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만 악재에도 아니면 경계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조정의 빌미가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사이클 관점에서는 이미 충분히 피로감이 누적이 돼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미국 경제 지표가 더 여기서 좋아지는 걸 기대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덜 안 좋아질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미국 빅테크 AI 버블에 대한 어떤 그 조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좀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어쨌든 버블이나 과열 이런 용어에 대해서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미국 시장 상황이 된 것은 사실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동안 빅테크 주가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이 나왔던 거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SK하이닉스가 무려 8% 넘게 9% 가까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뭐 반등에 나서주고는 있습니다만 반등폭이 장 초반에 비해서도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가 레포트 안에 없었을 때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매수하려는 투자자분들의 움직임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 SK 하이닉스의 펀더멘탈이나 사이클을 감안하면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상 기존의 포지션이 없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좀 더 떨어지면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리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좋은 기업 그리고 실적이 확실하고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두려움을 공포보다는 매수의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상황 을 좀 만들어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종종 비단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여러 주도 업종이나 주도주에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좀 잘 대응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하이닉스에 대한 전략을 세울 때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하는 게 당연히 엔비디아일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이야기로 넘어가서 트럼프 행정부가 H200이죠. 중국 판매 허용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발표됐었던 엔비디아 실적 안에서도 중국 매출이 하나도 잡히지가 않았는데 만약에 허용이 된다고 하면은 엔비디아 실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그 수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그 여부인 것 같아요. 네, H200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중국으로 수출했던 H20 대비해서도 HBM 탑재량이 우월하게 많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향 H200 매출이 가시화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크게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은 트럼프의 언론 플레이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워낙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따라서 실제 통과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만일에 H200 중국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관련한 수요들은 충분히 넘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악재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입니다. H200 중국 판매가 허용이 된다면 국내 반도체 기업의 수혜가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허용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요는 넘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업종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전력기기 관련주겠죠. 최근에 외국인들 전력기기 관련주 매수에 나서줬고 금요일장에서는 많은 업종 하락과 함께 전력기기 관련주도 조정이 깊었는데 현 시점에서 어떤 투자 전략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전력 인프라 부족 상황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시장이 약해 보일 때 좀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흔히 이제 그 기업의 이제 본질적인 어떤 상황이나 경쟁력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상반기를 주도했던 조선 방산 원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산업에서 봤을 때 한국의 조선 방산 원전 산업의 경쟁력이 상당히 좋은 포지션에 있다. 즉 경쟁할 만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 전력 인프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규모의 설비를 가지고 양질의 제품을 양질의 가격에 좋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사실상 한국 전력 인프라 업체들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전력 인프라 업종은 계속해서 관심권 안에 넣어둬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11월 수출 지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반도체랑 자동차가 성장을 견인을 했는데 자동차 섹터에 대한 전망을 좀 면밀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미 협상이 타결이 되면 자동차, 특히 완성차 업체의 주가 상승은 기대된다라는 시각이 우세했는데 그만큼 아웃퍼폼 해주지 못했습니다. 네. 일단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동차 수출 증가한 부분이 Q가 아니라 P에 의해서 좀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차량 가격의 어떤 ASP라고 하죠. 이런 판매 단가가 올라갔다기보다는 지금 환율 레벨이 거의 1,47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높아진 환율 덕을 상당히 많이 봤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앞에 이제 답변드린 내용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는 경쟁력 측면에서 상당히 대체재가 많이 존재하는 품목은 맞다라는 거고 한국 자동차 업체들의 어떤 경쟁 상대라고 하면 독일, 일본, 중국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대체재가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차 업체를 접근하실 때는 어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저평가 매력 이 정도의 투자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시는 게 상당히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시장 상승부를 켜내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승을 했었던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선별적인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고 D&D 파마텍 같은 종목은 오늘장에서도 시세를 좀 내주고 있는데 바이오 섹터 변동성이 큽니다. 어떤 투자 전략으로 어떤 모멘텀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바이오 기업은 각 개별 네. 기업별로 사실상 모든 그 파이프라인이랄지 어떤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전체 바이오 섹터를 뭉뚱그려서 다 같이 좋다, 다 같이 안 좋다라고 좀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한국 시장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한국에 잘하고 있는 바이오텍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계속 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경제에서 냉정하게 이제 장기적으로 한국 시장 자체를 좀 펀더멘탈 업 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 내에서 좋은 경쟁력,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잘 선별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세를 내주고 있는 섹터가 재건주가 되겠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 이제는 진짜 끝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재건주를 시세를 내주고 있고 반면에 방산주에게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방산주를 대하는 전략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방산주가 다시금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유로존이랄지 이런 부분, 이런 지역에서는 이 방위비 대규모 지출, 그다음 대규모 증액 등이 예정이 되어 있고 중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 수주, 발주의 양을 봤을 때는 지금까지 한국 방산 기업들이 받은 발주의 양이 상당히 큰 규모이거든요. 이것보다 더 많은 발주가 앞으로 나올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가능성은 조금 낮을 것 같다. 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과거에 보여주었던 어떤 수주의 풀 이상을 속도감 있게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과거처럼 주도주의 반열에 다시 올라가기는 조금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끌 정도의 아웃퍼폼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최근에 시장에 떠오르는 이슈 중에 하나가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입니다. 갈등이 점차적으로 고조가 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었죠. 중국이 이제는 일본산 화장품까지 제재를 걸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 화장품 관련주가 매수세를 받아갔었는데 화장품, 여행, 카지노와 관련해서 중국, 일본 사이에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섹터 어디로 보십니까? 일정 부분 반사 수혜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하나는 과거처럼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일본에 여행을 갈 때처럼 단체 관광이 아닌 개별 관광으로 많이 갈 것이냐. 저는 후자 쪽에 좀 더 무게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가 일본 같은 데 개별 여행을 갔을 때 하는 패턴들을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일본에 가면 일본에 있는 백화점도 갈 것이고요. 시장도 갈 것이고 화장품 샵, 드럭스토어 이런 데도 갈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좀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중국 관광객들이 개별적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소비 패턴들 이런 쪽에 좀 특화해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하게 화장품만 놓고 봤을 때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한국 화장품을 더 많이 사갈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이미 해외 직구로 한국 화장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은 충분히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감안을 하면 사실 딱히 어떤 부분이 많은 수혜를 보겠다라는 부분보다는 좀 선별적으로 개별 여행의 어떤 루트, 트렌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다기보다 개별 여행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와 함께 어떤 섹터가 수혜를 받을지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꽤 여러 가지 업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밖에 본부장님께서 보고 계신 업종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펀더멘털리 가장 강한 업종은 뭐니 해도 현재 반도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이클 관점에서 시작했을 때는 반도체 전방의 업황이 좋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반도체 관련 소부장 업체들 그런 쪽에 좀 펀더멘털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아까 방금 말씀 주신 바이오랄지 그다음에 턴어라운드를 좀 목전에 두고 있는 2차 전지랄지 그다음에 마스가 협력 기대감이 나왔고 실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유의미한 마스가 관련 발주가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수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조선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선주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순환매가 돌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현 시점에서 어떤 투자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시장 투자 전략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된 그 키워드는 아무래도 버블인데요. 예, 버블 논쟁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건 저는 역설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낙관론에 젖어서 장밋빛 전망 일색이면 사실상 그것이야말로 약간 가격 조정이나 가격 하락의 어떤 시그널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미리미리 좀 매를 때리는 버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건전한 조정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사이클이 과열 국면에 접어든 건 저도 인정합니다. 동의하는 바이고 하지만 적정한 과열이 있어야 시장이 계속 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시장의 상승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중간중간 지난주처럼 이렇게 냉각의 과정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동차 엔진으로 비교를 하면 자동차 엔진이 뜨겁지 않으면 엔진 성능을 잘 낼 수 없듯이 적절한 뜨거움, 과열은 계속 유지되는 상황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냉각 과정을 거치는 그런 기간 조정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섣불리 사이클의 꼭지 버블을 논하기보다는 앞으로 이어질 사이클에서의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상승 추세가 꺾였다는 표현보다는 살짝 숨고르기가 이어졌다가 상승장이 또 펼쳐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조상현 현대자산운용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